네, 안녕하세요. 학계의 신 이환입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문법과 국교론 제1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미리 줬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아마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좀 해왔을 겁니다. 이제 1주차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2주차는 여러분 미리 이제 여러분 또 2회를 줬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2주차 되면 짝수차는 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아마 양이 또 공부 양이 3주차는 조금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문항을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3주차 공부는 또 조금 벅차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하고 이론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고전 시가와 그다음에 오후의 현대 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전 시가나 현대 시는 바로 우리 전체 상위 갈래가 바로 서정 갈래죠. 서정 갈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워드나 공략집에서 뭐 책에 있습니다만은 항상 조금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책들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합격 노트링은 언제 우리가 상반기에 다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연 내용을 이제 우리 보면은 서정갈래의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고전 시간은 이 서정갈래가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고전은 뭐야? 갈래별로 돼 있는데 갈래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다? 요거는 항상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외우라 그랬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할 때도 작품 여러분 분석지를 할 때도 제일 위쪽에 선생님이 준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학의 바로 어떻습니까? 뭘 기억을 하라? 고전 시가 문학은 문학 갈래와 그다음 뭘 기억하라? 향유계청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향유계청. 요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다. 문학 사적 맥락입니다. 문학 사적 맥락. 문학 공부는 뭐냐? 맥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 이해는 다양한 맥락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이걸 배웠죠. 우리가 이제 공약법에도 있고 여기도 보면 성취 기준에 있어요. 문학은 성취 기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작품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할 때 작품 분석할 때 이제 선생님 분석표에 보면 제일 위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 갈래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래의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고전 시가는 여러분 바로 뭐다? 뭐로 이제 문학이 갈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조별로. 그래서 고대 가요부터 향가, 고려 가요, 소가, 경기체가 그렇죠. 그다음 이제 기본적인 고정 시가의 원류를 하는 민요. 그렇잖아. 거기에서 이제 우린 조선조로 오면은 이제 시조.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겨갑니다. 그다음 이제 가사, 그다음 잡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갈래가 형성. 그래서 그런 갈래 이름을 우리는 그냥 사람 이름 외우고 있듯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그런 갈래는 고전 시간은 전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바로 고전 문학은 전부 봉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도 뭐가 신분의 그 향유 그걸 이제 우리는 향유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향유 계층에 따라서 장르가 고정돼 있다는 거죠. 문화상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문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서정갈래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계층의 정서가 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할 때도 시의 정의가 바로 뭐다? 정서는 사상과 감정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향유 계층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기억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문학 사적 맥락이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제 사회 문화상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기억을 합니다. 문화적 맥락. 그러니까 모든 문학은 바로 뭐라 그랬으면 문학의 인제 우리가 본질을 공부를 할 때 문학 인제 여러분 개론서를 공부를 할 때
그렇죠. 문학교육론을 인제 했었죠. 이 책에도 보면은 문학교육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인제 우리가 여기서 인제 우리가 보면은 문학교육론 여기 인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인제 여기 들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다 책에 여기 다 있으니까 인제 이 문학교육론의 인제 성격에서 여기 다 이렇게 인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문학을 공부하는 뭐다 영역 한 건 전부 다입니다. 그럼 요거별로 이제 작품이 인제 뭐가 되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인제 이런 걸 인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학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죠? 바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회문화상이 들어있다. 문학은 무슨 산물이라고 배웠어요? 문화산물이다. 그러면은 역사적 많은 거에 사건을 중심으로 뭐가 생긴다? 문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 그렇죠. 역사적 사건.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럼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데올로기를. 그게 인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뭐예 고대 문학은 전부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원시 종합 예술이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샤머니즘, 토템 그렇잖아. 자연물 숭배 이런 게 인제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삼국 시대로 오면은 뭐가 주류가 인제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불교가 된다. 물론 인제 유불선 삼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고전 문학은 유불선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렇잖아. 선교, 소교가 인제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느냐 그거는 작품을 보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을 인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우리가 첫 번째 문학 사적 맥락이 되면은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뭘 공부합니까? 상호 텍스트 맥락을 공부한다 이 말은 상호 텍스트 맥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인제 그러면 상호 텍스트 맥락이 인제 심화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상호 텍스트 맥락은 쉽게 말해서 두 작품의 뭐를 찾는 거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제 찾는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정갈래의 뭘 이 요소를 뭐 하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한 작품은 바로 뭐다? 내용과 형식으로 뭐다?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뭐 하는 거예요? 요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정갈래의 뭐가 된다? 구성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작품을 형성하는 담화 관습을 외워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못 외우고 있어요. 실제로 딱 물으면은 그냥 뭐 선생님이 말하면 "어 맞아." 이랬는데 설명하라 말하라 이러면은 뭐 하는 거야? 말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교사가 아니죠. 그럼 내년에 학교 가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설명 못하면 교사가 무슨 교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학생 설명하는 거 "어 네 맞아. 네 설명 맞아." 이렇게 가르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능력이라는 거는 학생을 가리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알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꾸 문학을 뭐야 수능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물어보면은 가장 제일 쉬운 거부터 기초부터 선생님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선생님하고 강의를 하도 그걸 하니까 소설의 3요소가 뭐냐 이러면 그거부터 뭐야 틀려버려요. 입에서 습관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 인물 사건 배경. 그럼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기초죠. 이건 초등학교 배우는 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우리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소설의 3 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잖아요.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 구성의 3 요소잖아요. 그럼 그 위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놓고 무슨 선생을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것부터 모르고 있죠. 그걸 안 외워서 그래요.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놔 놓고 뭐 하나 작품은 뒤딱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뭐 하나 분석할 요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놈의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으로서의 뭐 기본적인 자질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배운다는 건 구성 요소를 외우는 겁니다. 구성 요소.
그러면 뭐하나 자 오늘 여러분 저 뭐라 저 시가 문학을 한단 말이야. 그지? 고전 시가하고 오후에는 현대. 그러면 서정갈래 구성 요소를 완벽 이 다막 환습 장르 구성주의는 다막 환습을 외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지를 뭐하나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안 외워져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기출 문제 뭐하나 문제 백날 풀어도 안 돼요. 그냥 선생하고 풀 때 맞아, 맞아. 거기에는 꺼뜨릴 수 있지만은 뭐하나 시험장 가면은 또 절단 납니다. 시험장 가면 절단 나는데 학생 앞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친다? 참고서 보고 해설서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외워가 가르치는 겁니다. 해설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건 선생이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음식 배달부지. 그렇잖아요. 선생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있는 거 그냥 갖다 주는 뭐 조리한 거 그냥 갖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택배 직원이에요. 택배 직원. 그건 선생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제 외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소가 뭔지를 모르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요소가. 이걸 또 아직 안 외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인제 자꾸 인제 저까지는 그걸 자꾸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하지만 인강이 들어도 습관적으로 이거 알고 있는데 설명하라면 이 안개에서 뭘 하라면 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그렇죠. 절박함이 있으면 절실함이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1 시간 만에 다 외웁니다. 1 시간 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래. 이게 뭐예요? '뭐 그렇게 뭐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벌써 문학 공부의 기본적인 사고부터 틀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인제 공부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인제 먼저 외워 놓고 고전 이거는 뭐다? 현대 시든 고전 시가든 다 적용되는 거니까. 시가 문학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인제 우리는 고전 테마부터 가겠습니다. 자 고전 테마는 어떻게 인제 여러분 8 개로 형성되어 있느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고전은 전부 역사적 장르 이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 전체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인데 우리는 갈래 이름이 여러분 배웠었잖아요. 장르, 목적이 있으면은 서정문학이 목적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인제 목적별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장문회를 독서할 때는 글의 유형이 다르다 그랬죠. 그 장르가 바로 글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글의 유형이라 그러고 문학에서는 뭐라 그래? 장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장르, 갈래. 그러면은 인제 우리는 현대 문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현대시라는 뭐 하는 거. 우리는 현대 사니까 아직 현대니까 우리는 뭐야? 현대 사회는 서정갈래가 현대시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왕조가 안 끝났으니까. 그런 이제 고대 시대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인제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뭐라 이름으로 규정을 하자? 고대 가요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나 신라 700년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현대는 700년 안 지났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그러면 700년 동안에 뭐나 그러면은 뭐나 그때는 우리는 만약에 인제 그 신라 시대 700 년을 현대시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현대시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향가라는 이름으로 700년 동안 이름으로 서정갈래라는 이름으로 인제 해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오면은 바로 뭐 하는 게 앞쪽은 대부분이 우리는 뭐다? 그렇죠. 한문을 인제 표기가 돼요. 그럼 고려 전기는 그렇잖아. 대부분이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문학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그다음 고려 후기부터 뭐를 기점으로 바로 뭐예요? 무신의 남 그렇죠. 그렇죠. 병자론 무신이나 병자론 이후에 인제 아니 뭐 하는 게 그죠. 몽고 침입 이후에 생김부터 우리 갈래가 생긴 걸 고려 소각이라 그러고 경기체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한문 문학이니까 없어요. 그러면 고려 전기는 한문 문학이 없는데 왜 신라는 있느냐? 신라는 우리 문자로 표기했으니까. 향찰이라는 우리 문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문자가.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조선조로 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한글이 창제되면서 본격적인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문학이 뭐야?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잡가라든지 민요라든지 민요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글자 그대로 백성의 노래니까 뭐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겠죠.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백성은 그때부터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 갈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전부 누구 겁니까? 평민 거야, 귀족 거야? 귀족 겁니다. 알겠죠? 향가도 귀족 거고 고려 뭐야 소각도 귀족 거고 경기채가도 귀족 거고 시조도 귀족 거고 작가도 귀족 거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사도 귀족 겁니다. 즉 글자를 알고 먹고 살 수 있는 놈들이 많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가나 이런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평민이 또 어떠냐? 평민 중에서도 뭐야? 귀족 못지않은 뭐를 가지고 있다? 부와 많아.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유 있으니까 그걸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처럼 민요는 많아. 순수한 많은 거예요. 백성들의 노래는 뭐였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주는 주고뿐만 안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민요가 지금 많은 거야. 몇 편 없는데 우리 그죠? 어마어마한 노래가 있었을 텐데 민요가. 지금 많은 몇 편 없는 거는 바로 조선 후기에 많아. 문자가 조선시대에 문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생기면서 기록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그 노래들을 잘 그래서 우리는 요게 바로 전부 뭐가 된다? 우리는 이 시대별로 왕조별로 이게 문학사별로 이미 많은 게 갈래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왕조와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왕조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왕조는 공부하기가 쉽죠. 왜냐면 500년 내지 700 년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고려 500년 뭐 조선 500년 그랬잖아. 신라 많은 거에 1000년, 백제 700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왕조 하나 만들면 그냥 500 년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많은 거야. 역사적 길이를 가지고 있죠. 중국 같은 데는 100년 사이에도 많아. 왕조가 몇 번씩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왕조가 500 년, 700 년, 1000 년을 간 나라가 왕국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민족들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해. 그다음에 인제 산문 여러분 뭐 하는 게 4 개. 그러면 산문은 또 단순하죠. 산문은 대부분이 무슨 문학이라 그래서 평민문학입니다. 시가문학은 귀족 중심의 문학이라면은 이거는 평민 중심의 문학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제 소설은 그럼 누가 썼냐? 그러면 양반이 썼겠죠. 양반이 썼는데 어떻어요? 몰락한 양반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불만이 많은 게 사회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사회 불만이 많다고 쓴 게 아니고 그랬잖아. 자기 꿈 이상이 실현이 안 된 사람이 인제 쓴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 정서가 이거는 뭐 하나 현실 갈등 문화이기 때문에 현실에 갈등이 많은 사람이 쓴 거예요. 결핍이 많은 사람이 소설은. 이거는 산문 서사 갈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 이렇게 진행이 인제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 고전 시가를 이렇게 산문화 동시에 다는 게 갈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론이 같기 때문에 공부를 인제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요걸 인제 우리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앞장만 붙어 있는 거예요.